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업법을 맡게 된 황태진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과목 중에 하나이죠. 2차 과목으로는 경비업법 그리고 경호학 또는 범죄학 많이 선택을 합니다만 경호학을 많이 선택을 하죠. 이제 경비업법을 볼 텐데요. 이제 경비업법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는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합격권에 든다는 것이죠. 1차는 절대평가지만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70점, 80점대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90점, 95점, 그리고 만점에 가까워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비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경비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경비와 사경비 이렇게 나누어지죠. 공경비는 경찰 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죠. 이제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비에는 공경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경찰 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예전에 환풍구가 빠졌을 때 하는 거를 우리는 혼잡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재난경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또 가죠. 촛불 집회를 한다 이럴 때 경찰들이 또 이렇게 차벽을 쌓고 막습니다. 이런 거를 치안경비 또는 다중범죄 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러와 관련된 특수경비 그리고 또 중요시설 경비랄지 이런 경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보고자 하는 것들은 사경비라고 이렇게 하죠. 사경비. 우리는 사경비는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민간경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청원경찰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962년 청원경찰이 도입이 됐죠. 민간경비는 용역경비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1978년 정도부터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경비와 사경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곳은 요 두 가지이죠. 사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청원경찰은 우리나라만 특수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돼요. 그러니까 민간경비에 이제 계속 이제 볼 건데 요게 시호신 기특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특 5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호신 기특 이거는 뭐 경비업법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시호신 기특 시설경비가 있어요. 호송경비라는 게 있고요. 신변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경비가 있고요. 특수경비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 특수경비는 무기휴대가 돼요. 그리고 청원경찰도 무기휴대가 되고요. 공경비는 당연히 무기휴대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또 특수경비가 없었어요. 이게 특수경비는 2001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무기휴대가 되는 청원경찰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원경찰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뭐 어떤 경제개발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비업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이 포함된 개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출제에 대해서 보면은 거의 많은 부분이 법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럼 법이라고 볼 때 그러면 이 사경비를 다루고자 하는 거 이게 경비업법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속 따라오는 법이 있어요. 청원경찰법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근데 법률에서 모든 걸 다 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하위법에 위임을 해두는데요. 이런 거를 대통령령이다 라고 하죠.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으로 많이 나와요. 경비업법 시행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다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각 부에서 정하는 걸 부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 경비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을 해요. 예전에는 뭐 안전행정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행정자치부령 이렇게 봅니다.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무슨 시행령.
그다음에 무슨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 조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경비라는 게 뭐냐, 이 경비. 이 경비라는 것은 뭐 경비 업체가 있어요. 이 경비 업체가 있겠죠. 시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시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쳐보면 여기에 그 시설주가 있겠죠. 시설주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이다라고 일단 보게 되면 이렇게 경비 업체가 또 있어요. 경비 업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경비원이 있겠죠. 경비원. 그러면 여기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경비업은 법인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경비원을 둬요. 이 경비원은 뭐 시설, 호송, 신변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경비는 말 그대로 기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시설에 감지기를 둬가지고 이게 뭐가 감지가 되면은 송신을 해요. 보내요. 여기서 보내죠. 보내요. 그럼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요. 경비업체로 이렇게 오겠죠. 예를 들면. 그럼 출동을 하겠죠. 여기서 수신을 합니다. 송신을 하면, 수신을 하면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경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경찰과 관련된 경찰 기관들이 또 있어요. 국가기관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국가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업체에서는 가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경비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업체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또 이렇게 시설이랄지 자본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특수경비랄지 이런 분들은 무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거죠. 경비업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비업법에서 두고자 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경비업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의무를 지는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좀 필요하다면 뭐 두문자도 좀 따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출제하는 부분들은 또 암기를 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목차는 좀 보시고요. 이제 경비업법이라고 들어가는 총칙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요령을 피우시는 것보다는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이 경비업법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에 합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비지도사에 합격을 해서, 경비지도라는 것은 경비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정도의 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경비업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면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경비업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경비입니다. 청원경찰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청원경찰법은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는 그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결국 경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경비업체에는 외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업법이라는 것은 바로 법률이죠.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국회 의결로 대통령의 공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위임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위임명령은 이러이러한 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거를 집행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임명령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고요. 시행 절차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집행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경비업법 시행 규칙이 있어요. 시행 규칙은 이제 대통령령의 하위법으로서 당연히 법률과 이제 대통령령은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행정자치부령이죠. 예전에 안전행정부령이었었는데 이 규칙은 경비업법 시행령의 위임 대상, 역시 위임입법, 위임명령이고요.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정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경비업법과 경비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경비업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봤습니다. 경비업법, 그 다음에 경비업 시행령, 경비업 시행규칙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 개념 정리를 한번 볼까요? 용어 정리 이렇다. 이제 경비업. 우리가 배우는 경비업이라는 것은 이 경비 업무 전부 일부를 도급을 받아 행하는 영업. 좀 요 부분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도급이라는 거.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내 건물, 우리 집을 지켜요. 도둑을 방어를 해요. 범죄로부터. 이거는 경비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비업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설 또는 기기를 보호를 해주는 일을 할 때 이걸 가리켜서 경비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업이라는 것은 경비 업무 전부 일부를 도급을 받아. 그러니까 도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완성해주고 그 완성의 대가를 받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급이거든요. 도급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지키는 것은 경비가 아니죠. 여기에는 5가지가 있어요. 시, 호, 신, 기특.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 호, 신, 기특.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그 다음에 여기에 기계경비가 있어요.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경비입니다. 경비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을 방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호신 기특을 외우시고요. 시호신 기술인데 시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연결시킬 때 예를 들면 시설 경비가 어떤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시설 경비는 시설을 보호하는 거죠. 기계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기기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은 기계 경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연결시킬 때 하는 거고요.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어떤 위험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도난, 그 다음 화재도 들어가요. 기타 혼잡 등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경비라는 것은 도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도난, 화재 방지가 들어가요. 호송경비가 있어요. 시호신길 때 호송. 호송은 여기에 그 운반 중인 현금 있죠. 그 은행에서 현금을 운반할 때 또는 이제 유가증권, 어음, 귀금속, 상품권도 이제 굉장히 비싼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인데 여기에 운반 중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보관 중이 아니에요. 보관 중이 아닙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설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시설 경비인 거죠. 은행에 있는데 은행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 그걸 보호해. 그거는 시설 경비죠. 근데 이거는 운반 중일 때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훔쳐가 버릴 수 있죠. 특히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호송차로 운반을 해요. 뒷좌석에다가 현금을 실어놨죠. 근데 오토바이가 와서 뒷문을 열고 가져가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호송을 잘못한 거죠. 뒷문을 잠그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안일하게 했다가 잃어버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보호 경비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 신체, 신변보호기 때문에 재산은 안 들어가요. 위해 발생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거죠. 일단 시설과 호송의 경우에는 도난 그리고 화재 등을 방지하는 거라면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신변보호 경비를 특수경비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기계경비가 있어요. 이 기계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 그러면 보세요. 이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에 설치된 기기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안에 뭐 수백억 하는 알파고가 있다. 그러면 요 기기 있죠. 기계경비는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 일단요.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건물에 있으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누가 침입자가 있고 문을 열려고 그래.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라고 감지를 하죠. 그러면 송신, 보낸다라는 거죠. 연락을 해요. 어디로 보낼까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경비대상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에 수신을 하는 거죠. 수신. 그러면 송신이 됐으면 송신이 돼가지고 수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외의 장소. 지금 이 건물이 있으면 다른 곳에, 즉 경비업체의 건물로 연결이 되죠. 경비대상 시설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에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는 경비대상 시설에가 아니라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 수신을 해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이게 바로 기계경비입니다. 시호신 깃. 특수경비가 있습니다. 시호신 깃 특수경비는 공항입니다. 공항 항공기를 포함하는 건데, 이제 요 특수경비는 2001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제 그 전까지 다른 경비는 있었는데 2001년부터 도입이 돼서, 그 전까지는 왜냐면 앞에 4개는 무기 휴대가 안 돼요. 경비원들이. 그런데 특수경비원은 무기 휴대가 됩니다.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공항을 지키는 거예요. 영종도 공항. 항공기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항공기에 위험물을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경비, 도난, 화재 방지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은 보통 이러한 특수경비 또는 청원경찰이 담당을 합니다.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 포함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죠. 대통령령. 여기다가 행정자치부령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개념 정의가 있었죠. 시호신기 특수경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경비업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시호신기 특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설경비는 시설의 도난 화재 방지입니다. 그리고 호송경비는 운반 중에 현금 등을 도난을 방지하는 거죠. 신변보호는 사람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고요. 기계경비는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을 하면은 경비대상 외의 지방소에서 수신을 하는 것이었고요.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하는데 대통령령이 포함하는 이런 거를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인데요. 경비지도사는 이제 경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호신 기특, 여기에 그 경비원들이 있는데,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하는 자를 말하죠. 여기 일반 경비 지도사가 있고요.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반 경비 지도사는 뭐냐면 시, 호, 신, 특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 기기 경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 경비 여기 있잖아요. 시호신 기특 할 때 여기에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특수 경비, 요거는 일반 경비 지도사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 업무를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호신 기특 이 5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경비원. 경비원이라 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가 아니고요. 허가입니다. 허가. 원래는 신고라고 하지 않고 허가죠. 허가. 근데 누가 허가를 해주냐면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채용된 자다. 고용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법인이 이제 경비업자거든요. 그러면 경비업자가 채용을 하는 거죠. 이제 경비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허가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허가를 해준다?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해준다.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받은 게 경비업자죠. 경비업자가 채용한 게 바로 그 경비원이에요. 그럼 일반 경비원이 있고 특수경비원이 있는데, 일반 경비원은 시호신기 이죠. 시호신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 경비원이라는 것은 시호신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호신특 이렇게 되죠. 특수경비도 바로 경비지도사에서는 일반 경비지도사예요. 기계경비는 일반 경비원인데 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지도사가 따로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경비원이 일반 있고 특수경비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비지도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일반 경비지도사다. 일반 경비
이 지도사와 그리고 기계경비 지도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경비 업무는 기계경비 지도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있죠. 시, 호, 신, 특. 이거는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가 이렇게 하겠죠. 일반 경비원과 일반 경비 지도사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기계경비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계경비원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원이에요. 그러나 기계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기라 하면 생명, 신체, 위에를 제가 권총, 소총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총, 소총 등. 이건 이제 기관총 등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무기를 받고, 무기는 살상용으로 제조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이 있어요. 집단으로 이제 민원을 하는 것이 있다. 집단 민원 현장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 경비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용산 사고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집단 민원을 보면 노동관계, 즉 근로자와 회사 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정비 사업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뭐 사드를 배치한달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는 뭐 이제 교도소를 설치한다, 쓰레기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 이제 회사에서 주주. 그러면 거기에 자기에게 유리한 이사를 선임하려고 싸움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토지, 부동산, 동산에 관한 법적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 이런 걸 집단 민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그러면 이게 군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죠.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집행이라는 것은 불법 건물이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라. 철거를 안 하니까 대신 가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거기에 철거민들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있겠죠. 예전에 용산 사태가 바로 대집행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집단 민원에는 노동 관계가 일단 있고요. 노동 관계,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관계, 시설물과 관련된 노정시주법입니다. 노동관계, 정비 사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거, 주주총회, 그리고 법, 그 다음에 100대. 이게 바로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노정시주법 100대. 노정시주법 100대 외우시죠. 노동관계와 관련된 분쟁,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적 분쟁, 100명 이상이 되는 대집행, 노정시주법 100대. 이게 바로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실까요? 이제 개념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이 경비업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업. 그러면 이제 경비업에는요, 시, 호, 신, 기, 특.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경비업법에서 가장 핵심이죠. 시, 호, 신, 기, 특.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시호신, 기특 업무를 전부 일부를 어떻게 한다? 도급을 받아 행하는 영업이에요. 그리고 자기 건물을 경비시키는 것, 이거는 경비업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시, 호, 신, 기, 특이죠. 자, 이제 그러면 경비업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시설 경비부터 나와 있죠. 경비에 필요한 시설, 장소,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화. 결국 시설은 도화입니다. 시설은 도난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시설은 시설로 통합니다. 시설경비, 시호신 기특 할 때 시설경비는 시설도화입니다. 시설도화, 시설의 도난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시설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호송경비는 호송경비라는 것은 이 운반 중이었죠. 여기에 보관 중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이죠. 물건은 도화죠. 물건. 호송은 운반 중 물건 도화입니다. 그러니까 도난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호송의 경우에는 호송은 운반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관 중이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운반 중인 현금, 운반 중인 현금, 현금 등 물건, 도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호, 신 기특할 때 신변보호 보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입니다. 신이겠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재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생명, 신체와 재산까지 보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특수경비다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죠. 특수경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틀리게 되죠. 이거는 신변보호경비입니다. 보디가드죠. 위해를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이렇게 바로 신변보호경비입니다. 기계경비인데요. 이 기계경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경비 대상 시설이 있어요. 이 경비 대상 시설, 이렇게 대상 시설이 있죠. 경비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 그러면 여기에 이 시설에 누가 침입자가 없도록 이렇게 뭘 둬요? 감지기를 둡니다. 감지기. 그러면 감지가 되면은 여기에 송신기를 달죠. 송신기 보냅니다. 그러면 감지가 됐을 때 송신을 해오죠. 이렇게 어디에 경비 대상이 아닌 외의 시설,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송신기가 달려 있겠죠. 수신기가 달려 있겠죠. 수신기. 그러면 수신은 받는 거잖아요. 송신은 보낼 송자고 숫자는 받는 거니까 보내오면 밖의 장소에서 수신을 해야 빨리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경비업체에서. 여기서 울리게 되면은 그거는 사이렌이죠. 그렇죠? 경비 대상 시설 안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물론 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보음이 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지기와 송신기는 경비 대상 시설에 있고 수신기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의 경비입니다. 이게 기계 경비. 지금 왜냐하면 감지기나 송신기, 이게 기기 아닙니까? 이 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계의 경비가 되겠죠.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시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대상 외의 시설에서 수신을 해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호신기. 그 다음에 특수경비로 가볼까요?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이 있어요. 뭐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이렇게 통합방위사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은 거의 비상사태예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국가중요시설이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각급, 낙급, 다급 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경비, 도난, 화재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중요시설을 지정할 때 국방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보안시설의 경우는 누가 지정을 해야? 국가정보원장이. 그러니까 국가중요시설을 누가 지정합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중요시설 국방부, 보안시설 국정원은 보안시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원이죠. 보원입니다. 보원. 그러면 이게 보안시설은 원장이 하죠. 보원 이렇게 가고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죠. 여기는 바로 중요시설이니까 장관이 하게 됩니다. 장관. 중요장관, 국방부 장관 꼭 예로 두십시오. 특수경비 업무는 바로 이러한 국가중요시설 등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장이 하는 보안시설과 국방부 장관이 하는 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이 화재 방지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중요시설은 뭘까?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청와대 등입니다.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은행,
그럼 각종 시중은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마비될 경우에 국가안보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지정하는 시설이 바로 국가중요시설인데요. 이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그냥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또는 국정원장과 협의를 하죠. 여기에 뭐 경찰청장과 협의를 한달지 또는 경찰청장이 뭐 지정을 한달지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국가중요시설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게 바뀌어도 안 돼요. 국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좀 전에 봤던 보안업무시설, 보안시설 이거는 국정원장이 지정합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국가중요시설을 국정원장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협의는 원장과 하게 됩니다. 장관이 원장과 협의를 한다. 장관이 원장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암기를 하실 때 초성을 따서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훨씬 더 이렇게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단어별로 줄여야 됩니다. 이게 줄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중요시설은 장관이 원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비업 성격입니다. 경비업은 일정한 업무를 도급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도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영업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이죠. 그러니까 당연상인이 아니라 의제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죠. 결국 이윤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비업체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제한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법인이어야 됩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민법에 있는 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경비업체는 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도 안 됩니다. 개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외국과 좀 비교가 됩니다. 이제 요건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비업의 요건입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급을 받아 행하는 자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지지. 자, 그러면 이 사무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된 사무소가 있고, 예를 들면 서울에 경비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대전에도 있다. 자, 그러면 주된 곳이 어디냐? 서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그 모든 사무소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 지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신설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이 주사무소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 범위 됩니다. 그래서 정관 하는 일을 바꾸고 싶다. 이럴 때도 변경인데 이럴 때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즉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고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경찰청장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경비업은 법인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개인은 경비업을 할 수 없다는 거 예외가 없습니다. 법인만이 할 수 있어요. 법인. 우리가 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인, 이게 법인,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인이라는 말은요, 권리 능력의 주체입니다.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인인데요.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단과 재단이 있는데요. 사단은 사람의 집합체고 재단은 재산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말하고, 그리고 재단이란 일정한 목적과 결합된 재산의 집합체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죠. 이게 법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업법상 법인은 뭐냐? 여기 보면은 사단 법인과 재단 범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인지도 불문합니다. 결국 상법상 회사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도 안 된다고 그랬죠. 개인 역시 안 된다고 그랬다. 조합은 아직 법인으로서의 애가 없어요.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서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합, 아직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법인격이 없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단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영위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법인만이 경비업을 할 수 있다. 그 법인은 사단 법인이든 재단 법인이든 상관없다. 그럼 법인이면은 상법상 회사로서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이나 개인이나 법인 없는 사단이나 또는 법인격 없는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렇게 경비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법인의 요건을 보면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본금 요건입니다. 경비업에는 시효신기특이 있었죠. 시효신기특 이렇게 있는데 보면 시효신기 요거는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에요. 이거는 경비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중에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지금 1억이 없는데 나중에 1억을 채우겠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는 3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자, 그러면 시효신기 1억, 특 3억, 특삼 이렇게 되죠. 시효신기 1, 특3, 시효신기 1, 특3 자본금입니다. 시효신기 1억, 특 3억. 그 다음에 경비 인력의 요건입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인력이 있어야 돼요. 경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 경비와 외. 그러면 외는 뭐야? 호신기특 있죠. 호신기특. 자, 그러면 여기에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설경비의 경우는 어떻게 돼? 경비원이 20명 이상, 경비지도사가 1명 이상 이렇게 되죠. 지도사는 1명, 원은 20명. 자, 그러면 시설경비는 20원, 일사, 뭐 이렇게 할까요? 일도, 지도사 할 때 1도. 20원입니다. 20원. 자, 그러면 경비원은 20명이죠? 20명. 시설경비에서 20원. 21도. 21도. 20원 1도. 20원 1도. 시설경비입니다. 시설은 20원 1도. 그 다음 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로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에는 대통령령이죠. 자, 그러면 니은의 경비 인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을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되고요. 뒤에서 다시 이제 표로 정합니다. 그 밖에 경비 수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다 경비 인력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 인력.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 경비의 경우에는 20원 1도, 20원 1도. 경비 지도사 할 때 이렇게 됩니다. 20원. 뭐 1사로 할까요? 1사. 이게 좀 낫겠네요. 1사. 경비 지도사니까 20원 1사. 20원 1사. 시설 경비는 20원 1사입니다. 20원 1사. 20원 1사. 좀 싼가요? 20원입니다. 20명의 경비원과 그리고 지도사는 1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을 하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 공공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 일반적 상대적 금지. 일단 상대적 금지는 허가가 되는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 반대는 절대적 금지거든요. 예를 들면 성매매 금지, 그리고 마약 금지, 이런 것들이 인신매매 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적 금지고요. 여기서 상대적 금지는 여기서 말하는 허가가 되는 금지입니다. 특정한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다라고 일단 하고 있죠.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회복시켜준다, 해제를 해준다. 이게 바로 허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업 허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기에 상대적 금지의 해제죠. 자, 그러면 허가라는 것을 그냥 해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경비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이 있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이런 식 아니겠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청장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나 경비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고, 그럼 허가 신청에 대해서 그래 해도 돼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자 이런 것을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허가는 공익성 필요보다는 당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건 계약은 아니죠. 쌍방적 행정이라는 게 신청 없는 허가는 무효입니다. 아예 신청 없이 그냥 너는 경비업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신청이 있는 허가를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또 신청이 없는 것을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일단 하게 되죠. 자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냐라고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주사무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죠.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싶다. 이제 그랬을 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합니다. 그럼 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만이 경비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급을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어디에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청장,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 경찰청장 이렇게 해도 틀리게 됩니다. 도급을 받아 행하는 경비 업무를 역시 변경할 때도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비업을 도급을 받아 하고자 할 때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신규 허가가 있어요. 처음에 하고 싶어. 나는 경비업을 하고 싶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을 해서 그럼 뭐 어떤 걸 할지, 내가 기계 경비를 할지 호송 경비를 할지 이렇게 특정을 해서 어디에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신규 허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변경 허가가 있어요. 변경도 역시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즉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역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한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추죠.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역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설하는 경우에 변경하는 경우, 추가하는 경우 지청장 허가죠. 지청장, 신변추, 지청장 허가, 지허, 신변추, 지허 이렇게 갑니다. 신변추, 지허.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신설, 변경, 추가, 신변추, 지허,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다음에 갱신허가입니다.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비업을 할 때 5년 동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5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5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만료가 되었다. 유효기간,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경비업은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이 정하면 갱신허가를 받는다. 그럼 갱신허가는 어디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갱신허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앞에서 대통령령이 있었는데 여기는 행정자치부령이니까요. 이제 허가 절차를 가볼까요? 허가 이제 신청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비업을 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겠죠.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될 텐데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절차를 한번 그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시간인데요. 시작이 반이죠. 이제 하나하나 정의하면서 가도록 하게요.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경비업이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